이 Recording in 발가락 질환 네 progress. 가지는 약 26년, 30년 가까이를 발가락에 미쳐본 결과 지속적으로 재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는 봐왔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실질적으로 이 네 가지 발가락 특징, 발가락 통증에 대해서 경험하신 분들, 하고 계신 잘 분들이 안 있을 들려. 건데, 오늘 자세히 들어보시고 좋은 정보가 아니, 되어서 소리 크게 올려야지. 참여하신 분들이나 또 지인들에게 잘 알려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시간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드릴게요. 발가락이 미친 남자, 발미남, 손태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드릴 것은, 어, 사람들이 왜 아프지, 왜 다치지, 왜 재발하지. 사실 이 세 가지는 그 누구도 한 번에 거론한 적이 없는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발미남은 큰 제목, 대제목을 사람들이 왜 아플까, 왜 다칠까, 왜 재발할까를 맞춰봤는데요. 핵심적인 요소는 신체의 균형, 신체 밸런스가 무너져서 운동 능력이 다운돼서 건강의 문제, 미용의 문제, 운동 능력의 문제가 자꾸 발생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큰 제목을 왜 아프지, 왜 다치지, 왜 재발하지에 대해서 정했고요. 오늘 이 시간은 43회차가 되네요. 자, 오늘 소제목으로는 소제목. 지금 많은 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발가락의 통증, 질병이죠.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소건막류 이 네 가지는 특징이 딱 동일해요. 뭐냐면 하나같이 통증이 없다가 통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하다가 지속적인 통증이 심해져 간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것에 대해도 동일한 통증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아프다 그래야 치료를 하고 환자는 아파야만 병원에 가니까 이 특징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발가락 통증 네 가지입니다. 족저근막염과 지간신경종, 무지반증, 소건망류인데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말했던 원인들 다 맞고요. 좋은 방법들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방법, 발가락에 미친 남자 발미남이 전하는 방법은 누구나 적용할 수 있고 그런 제도권에 관련된 병원이나 더 좋은 분들, 전문가를 만나지 않더라도 내가 조금만 집중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고 싶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제목을 네 가지 발가락 통증 원인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할게요. 질문 던져볼게요.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무죄반증, 소건막류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사람의 대부분이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제 자신에게도 이게 뭘까라고 많이 물어봤어요. 내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또 이게 오는 분들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물어보면 대부분 알고는 있는데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는 노하우나 방법이 없다는 걸 제가 찾아낸 거죠. 그러면 오늘 정해진 이 네 가지를 역시 묻혀봤어요. 네 가지 발가락 통증이라고 제목 정해볼게요. 제목이라고 할까요? 이름을 네 가지 다 질문하니까 좀 말이 길어지니까 족저근막염, 지한신경종, 무지반증, 소근막류를 네 가지 발가락 통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가지 발가락 통증의 원인이 뭘까? 이걸 알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통증의 원인이 뭘까에 맞춰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전문가들이 표현하고 있는 원인이 있고 발민한 원인을 말하는 원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보는 원인에서 병원이나 기타 등등 전문가들이 말하는 염증은 관절에 염증이 생겼대요.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이 통증이 생긴 겁니다 하고 원인을 분석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신경에 원인이 생겼습니다라는 부분이 이게 만들어진 것이 지간신경종의 원인입니다고 말하고요. 관절에 염증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무지해반증과 소건막류에 대한 원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발바닥 제일 피부 다음 층에 있는
발바닥에도 맨 아래층에 있는 게 족저근막이라는 근막이 있어요. 이게 다발이 총 7개인데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근막에도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생깁니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발미나민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면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라고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져봤죠. 관절의 신경의 근막에 왜 염증이 생길까라고 내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여기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글쎄요라고 말해요. 또 가장 많이 얘기가 두 번째가 뭐냐면 무리해서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은 너무나 모호해서 그런 것 같은데 대책을 세울 수 없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초창기에 대해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초점 맞출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는 원인, 관절의 염증, 신경의 염증, 근막의 염증 이게 왜 생길까가 풀어지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고 점점 심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수술을 해도 크게 사라지지 않는데 심지어 수술할 때 신경들이 못 느끼게 만들어버린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또 환자와 의사분이 또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 삼는 게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수술을 하지 않고도 무슨 시작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을 것 같고 그걸 원하는 분들도 지금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냐 발가락 코 이걸 운동으로 보는 방법은 뭐냐 원인은 뭐냐 발가락 코로 보는 원인은 요런 발가락의 코, 뼈, 발가락의 뼈, 발가락의 근육, 발가락의 신경이 틀어지면 반드시 염증이 생긴다. 그러니까 관절에도 염증이 생기고 뭐라 그럴까요? 신경에도 염증이 생기고 근막에도 염증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발가락 코가 틀어진다는 것을 네 가지 정리해 볼게요. 쉽게 말하면 심하게 구부러지는 거, 펴지는 거하고 같이 보세요. 구부러지는 거, 펴지는 거.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발가락 코가 이상이 오는 거, 틀어지는 걸. 두 번째, 발가락이 틀어지는 거. 지골과 중족으로 틀어지는 거. 요거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휘어지는 거라고 해요. 발가락이 휘는 거. 휘는 거에도 해당이 되고요. 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굳어버리는 거를 발가락의 코가 틀어진 이상이 생기는 거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게 냐면 발가락 코어의 균형, 밸런스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고 일그러진다는 거죠. 일그러지면 이 움직임이, 발가락 코어의 움직임이 잘못되더라.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게 잘못되어서 집중하고 움직이든 내가 모르고 움직이든 이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잘못된 운동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그러면 이 잘못된 운동이 어떤 걸 만들어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똑같은 제목입니다. 이 네 가지 발가락 통증의 원인 중요합니다. 이 발가락들이 코가 무너지고 틀어진 것을 확인해 보면서 오랜 기간, 약 30년 가까이를 지내보니까 뭐냐면 하나같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 확인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라는 부분을 딱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가락 코를 보는 방법, 리딩, 볼 수만 있다면, 일반적인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발가락 코를 보는 방법을 개발한 사람이 발미남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발가락 코를 보는 방법을 공부하게 되면 틀어지고 이어진 것이 곧 신체로 연결되어서 발가락 코, 뼈, 근육, 신경이 틀어지면 발가락 자체에도 문제가 오지만 신체 전반의 통증과 질병이 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것이 곧 앞에서 말한 전자의 잘못된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발가락 코어와 잘못된 운동을 확인하지 할 수 있다면 이 전제죠. 다시 중요합니다. 확인하지 못해서 만들어지더라요. 그러면 확인해서 그냥
여기 확인하지 못하니까 알고도 모르고도 하는 일상생활의 모든 움직임들, 그렇게 신체 활동들이 잘못된 운동이 되는데 이 잘못된 운동은 한 번에 잠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왜? 확인하지 못하니까. 본인 자신이 알 수 없고 전문가들도 알 수 없는 내용.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보는 원인 분석 앞에서 얘기했죠. 원인과 발가락 코어로 보는 잘못된 운동으로 보는 원인 분석이 염증이 왜 생길까?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염증이 생긴 이유는 코어들이 틀어지더라. 변형이 되더라. 그래서 근육과 관절 전체, 근육, 뼈, 근육, 신경이 틀어지면 반드시 염증이 발생한다 했어요. 그게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이유, 곧 뭐냐면 잘못된 운동, 일상생활의 모든 신체 활동, 움직이는 거, 잠자는 것 포함해서 내가 놀이 가는 거, 걷는 거, 조깅하는 거, 회사 나가는 거, 내가 어디든 마실 친구 만나러 가는 거 모든 것이 신체 활동이 되는데 이것을 저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건 일상생활이라고 하고 이것이 잘못된 운동이 되어져 버려서 자꾸만 본인 자신이 가중되게 만든다 에 초점을 맞춰봤더니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잘못된 운동이라면 일상생활의 모든 신체 활동을 바른 운동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발미남의 아이디어죠. 그래서 인문입니다. 발가락 코어를 확인해 봤더니 발가락 표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뼈, 관절을 포함해서요. 근육, 신경이 약해지고 아니 무너지고 약해지더라. 약해지고 무너지더라. 그리고 굳어버리더라. 이거죠. 곧 발가락 코어는 본인 생각과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도 잘 못 움직이는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 이것이 통증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안 아픈 걸로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안 아픈 것이 아니라 이미 예고를 해주고 그것을 조치를 취하려고 알려주는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결과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잘못된 운동을 방치하게 되니까 자꾸만 문제를 가중시키게 된다는 거죠. 가중되니까 발가락 코어의 균형이 무너지고 약해지는 것이 자꾸만 더 반복되면 곧 뭐냐면 틀어진 근육과 관절, 신체 활동에 의해서 염증이 정도가 심해져 가더라. 이게 나타납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러면 이 염증이 발생되고 심해져 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 이 발가락 코어에 집중할 수 있더라. 이걸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게 발가락 코어에만 염증이냐? 아니요. 발가락 코어가 틀어지니까 신체 전반적인 코, 신체의 뼈 관절과 근육과 신경에 틀어짐이 생길 때도 염증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많은 부분에서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면 이 염증만 제거하는 게 뭐냐? 염증 소염제 먹었더니 없어지냐?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염증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염증이 만들어지지 않게만 한다면 소염제를 먹지 않더라도 염증을 줄이거나 안 만들어지게 할 수 있다. 이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발가락 코어와 운동의 관계인데 이걸 한번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발가락 코어는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뼈, 관절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발가락은 지골과 중족골을 묶어서 발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뼈, 관절, 그 다음에 근육, 신경에 해당되는 것을 발가락 코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의 그림은 서 있을 때의 형태의 발가락 뼈라고 보면 돼요. 서 있을 때. 하지만 밑에 그림은 뭐냐면 걷거나 뛸 때에 넓게 자리 잡았던 이 지면 부분이 접지 면적이 걷거나 뛸 때는 좁아진다는 겁니다. 좁아질 때에 이 코어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뼈가 안정적이 아니면 균형이 밸런스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좁아진다는 거에 대한 초점을 꼭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된 모든 발가락 코어 근육들이 연결됩니다. 자, 이 발가락 코어와 운동, 이 뼈는 지지해주는 것도 운동, 바로 서는 것도 운동입니다. 또
걷는 것, 바로 걷는 것도 운동이 되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바른 운동, 좋은 운동, 신체 밸런스 운동은 바로 서는 것부터 운동이다. 바로 걷는 것이 운동이다. 초점 맞췄더니 이 두 가지만 충실히 행해도 신체 전반의 변화가 온다는 것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 전반의 좋은 변화, 밸런스가 회복되는, 균형이 회복되는 결과물, 구조적 회복이 일어나면 형태가 회복되면 모양이 변화가 오면 반드시 체질과 체형의 통증과 질병의 변화가 오더라가 발민함이 여러분 드리는 방법인데 이것을 이루어내는 방법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운동이 뭐냐 보면 지금 이게 종아리 앞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앞에 있는 근육들은 대부분 발가락을 펴주는 거나 발목을 들어줄 때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 근육들이 바깥에서 무릎 이하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외제근이라고 해요. 무릎 앞에 옆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쪽에가 있고 옆쪽에도 있습니다. 옆쪽에도. 앞쪽과 옆쪽에 있는 근육은 외제근. 또 여러분 보다시피 종아리 뒤에 있는 근육들, 뒤에 있는 근육들도 외제근이라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마 참여하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오지 쪽을 내가 외측이라 그러는데 외측, 오지 쪽에 오지 쪽에 무릎 옆에를 만져보면 무릎 바로 아래 옆인데 톡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이걸 비골첨두 또는 비골머리라고 합니다. 요 비골첨두, 비골머리 바로 앞에 밑에, 바로 앞에가 아니고 바로 밑에 내가 여기가 내려오는 신경이 있어요. 이 신경은 발목을 발가락을 벌려주거나 바깥으로 외번시키는 근육들, 운동을 해주기는 하는 이 근육인데 현대인들의 이 외번시키는 신경과 근육들이 대다수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언제 이것이 심해져서 통증이 만들어지냐면 지속적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지속됐을 때 그때부터 통증이 만들어지면 병원에 진단에 가보면 내 염증이 생겼어요라고 말해주는 거죠. 내 더 심해지면 어떻게 알죠? 소염제, 진통제, 항생제를 먹게 되고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고 양을 늘려가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지 않더라 좋아지는 방법은 미리 보고 확인해서 아 시작되었구나. 최근에는 제가 일부러 여기 관련된 근육들을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을 탁 터치를 해줘 봤어요. 눌러줘 봤어요. 비명을 지릅니다. 이건 한방에서 혈자리라고 그러고 뭐 경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운동으로 해결합시다. 운동은 근육이 움직여지는 것 기준에서 이 신경도 연결되지만 신경은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니까 그러면 운동으로 해결하면 되겠다는 부분에 초점 맞춰진 것이 근육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터치를 하면 통증이 아주 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그 부분에 문제가 오고 있다는 것을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라고 해주면 그때서야 거기 끄떡거리고요. 거기를 풀어주고 살려주고 운동을 계속해서 코어를 살려놨더니 세상에 통증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근육이 움직여지기도 하고 발가락에 마비되어 있던 것이 서서히 움직여지는 것을 확인해 볼 때에 그때서야 이제 발미남이 하는 말들을 믿어주는 분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참석하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발가락 코어는 운동, 사람이 서고 걷는 모든 환경, 모든 신체 활동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발가락 코어 근육에는 25개 근육이 있는데 요 뒤에 족척근이라는 근육과 스로아근이라는 근육, 또 여러분 많이 하는 좋은 근육죠. 비복근, 그 다음에 비복근 아래에 바로 물고기 모양 중에 넙치, 가자미처럼 생겼다서 가자미근이라는 게 있어요. 요 4개의 근육을 제외한 모든 근육은 발가락, 시골과 중족골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미남은 발가락, 코 근육이다. 그러면 왜 4개를 납품하냐? 이 4개의 근육은 직접적이라 아니라 간접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25개 종아리, 그러니까 무릎 이하의 25개 근육, 족저 근막을 포함하면 26개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하도 족저 근막염이 자꾸만 늘어나고 많아지니까 다음번에는 이 4가지, 그러니까 발가락의 4가지 통증을 이게 연도별로 10년 단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얼마나 증폭되고 있는지를 증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발가락 근육이 회복되는 것, 근육의 위치 포인트만 알더라도 그 사람이 이미 시작되어서 심각성이 시작되었다를 확인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 근육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관절과 뼈가 굳어간다는 걸 알게 되는데 정말 완전히 굳어버리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대를 이어서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굳어버리는 관절은 깨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발민을 해보니까 또 그렇고요. 자, 그래서 발가락 코 세 번째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뭔 얘기냐면 죄송합니다. 한번 더 짚어볼게요. 외제근과 내제근, 이거는 발등 근육, 발바닥 근육, 내제근이 있는데 외제근과 내제근의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면 대부분 허벅지와 고관절을 운동해서요. 앞으로 이 종아리 밑으로서 제대로 생각대로 만들어 안 움직여주니까 허벅지와 고관절을 사용하니까 골반 틀어지고 꼬리뼈 틀어지고 허리 틀어지고 수족다해지고 점점 더 심해요. 신체 코어의 비정상적인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발가락에 시작된다는 것이 연결선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신경입니다. 신경이 바로 이게 뭐냐면 발가락 코어의 세 번째 신경, 발가락 신경은 좌골신경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좌골신경. 이것이 곧 뭐냐면 종아리 뒤쪽과 여기 뒤쪽, 앞쪽과 옆쪽이라 그랬죠. 여기에 관련된 신경이 내려옵니다. 이게 두 개의 다발이 내려오는데 여기 굵직하게 출발하는 근육이 좌골신경이라고 해요. 좌골신경. 조금 해부학적이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만 읽어보세요. 좌골신경 통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것이 허리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4번, 5번 유추와 천추, 청골 1, 2, 3번 다섯 개의 마비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발가락의 문제, 발가락 코어의 문제는 허리와 직결된다는 건데 현대인들의 허리는 조금의 아픈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이 허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실일 것이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리의 문제는 더 심해져 간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게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이 어린 소아 청소년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50개월 돼가지고 나이 50이 돼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깨가 굳어서 오는 통증을 50견뎌가 되는데 지금 10대까지 내려와 있다는 것은 반증해진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시 돌아갈게요. 신경으로 돌아갈게요. 발가락 코어의 뼈 관절 신경에서 좌골신경은 종아리 뒤로 바로 내려오는 신경, 바로 내려오는 신경은 경골신경이라고 해서 종아리 뒤쪽과 발바닥에 뒤에 나옵니다. 이따가 신경 얘기에서 나오는데 내측 족저신경, 외측 족저신경이라고 다 알아냅니다. 이 신경들을 관장하게 되는데 경골신경은 뒤에 외제근들을 직접 관리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오금 바로 옆 뒤에 위에서 싹 갈라져서 종아리 바깥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좌골신경이라고 하는데 경골신경과 좌골신경이 묶어져서 만들어진 신경이 죄송합니다. 경골신경과 총비골신경이 묶어져서 만들어진 신경이 좌골신경이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아하, 발가락 코어에 문제가 오면 발가락 자체도 문제가 오지만 신체 전반에 통증이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풀어드리면 발가락 코어와 네 가지 발가락 통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 가지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즉 발가락 코어, 그러니까 발가락 코어의 구조, 모양, 형태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점점 족저근막염이 많아지고 한 번 만들어졌을 때는 처음에는 안 아팠다가 좀 아프다가 안 아프다 이렇게 하죠. 그게 기준이 어떤 거냐면 막 잠자고 일어나다 뜨끔 아프다가 계속 걸어버리면 안 아픈데 이게 그렇다가 어느 때부터는 안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언제도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계속 아프니까 마지못해 병원에 가봤더니 족저근막염이라고 그래요 하는 것이 대부분의 방문하신 분들이 말하는 거고 병원 신경외과 정형 쪽에서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족저근막염은 자세히 설명은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니까요. 발가락이 너무 지나치게 붙어 있는 분들에게 많이 만들어져요. 간단합니다. 족저근막염
뭐냐 냐면 이래되면 뒤에 자세히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지골과 중족골과 연결되는 족저근막의 구조가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족저근막염은 발가락 구조가 너무나 좁아져가 있는, 붙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올 수 있는 소지가 많아진다. 또는 발가락이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분들에게 올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운동했더니 발바닥이 아파요. 이런 얘기가 이미 와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 움직이니까 이게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걸 확인하고 운동을 하면 아 내가 이거 못 움직이고 있네. 발가락 호가 되지 못하네. 생각과 마음대로 못 움직이네. 그럼 내가 무리하게 많이 한 번에 걸어서 안 되겠네. 점진적으로 움직여야겠네. 그래서 내가 만드는 운동이 발가락 호 강화 운동. 발미남이 누구나 쉽게 조경을 따라 할 수 있는 발가락 호 강화 운동을 집에서 편하게 따라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걷기라든지 맨발 걷기라든지 달리기라든지 한번 시작해 보세요.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참고하세요. 자, 족저근막염은 이겁니다. 구조, 모양, 형태, 균형으로 볼 때에 잘못된 운동을 되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틀어진 거, 무너진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무너지면 균형이 무너지면 뭐가 따라오냐면 통증과 질병이, 염증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구조, 모양, 형태, 균형을 뭐라고요? 운동을 통해서 바른 운동, 좋은 운동, 신체 밸런스 운동을 통해서 균형이 향상되면 이게 개선이 된다는 거죠. 뭘 바꿨죠? 운동을 하고 싶다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되네요. 또는 최소 비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심이 많잖아요.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면 뭐냐면 발가락 코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걸 알게 되면 서는 것과 걷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족저근막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조를 풀어드릴게요. 뭐냐면 족저근막의 구조를 했습니다. 자, 1번, 2번, 3, 4, 5, 6, 7번. 7개 다발인데 간호원 전문가들도 5개 다발로 해준 게 있어요. 오늘은 정확히 이야기만 합니다. 발바닥 피부 바로 다음 층에 7개의 다발로 발가락 뼈와 연결했다. 중족골. 요게 다 중족골이 중족골. 여기 중족골 범위, 지골범위라고 해요. 중족골 연결되는 근막을 족저근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좁아져 버리면 이 다발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구조가 일그러지거나 틀어져 버리면 이 다발들이 제대로 텐션이 있어서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일그러지면 7개의 다발들이 지지해주고 운동에 도와줬던 힘들이 3개, 2개로 몰려버리면 관련된 근막 안에 있는 근섬유들이 끊어지기 시작할 때 초기 증상은 뜨끔뜨끔하다 괜찮다가 뜨끔뜨끔하다 괜찮다가 움직이지 않으면 괜찮다가 첫 걸음 뛸 때 아픈 거 초기 증상.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나중에 점점 염증이 커져가지고 지속적으로 아프죠. 그러면 병원에 가보면 족저근막염입니다 하면 이거 드세요 하는 것이 소염제, 진통제, 항생제. 정말 무서울만큼 동일해. 모든 병원의 약 처방이 소염제, 진통제, 항생제다. 그러면 이게 치료제 약입니까? 물으면 그러지는 않죠.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족저근막염이 만들어진 이유는 근막의 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일그러지지 않은 근막에서 7개 다발의 모든 힘을 2개의 다발로 커버하거나 3개의 다발을 커버할 때는 이 다발 안에 있는 2개의 세발 안에 다발에 있는 다발 속에 있는 근섬유들이 끊어지는 것에서 반복될 때에 염이 생기고 염이 이렇게 보면 염증화돼서 자꾸 커져간다는 거죠. 커지면 신경을 누르게 되고 통증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 족저근막염이라는 거 오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팔에서 90%가 만들어지고요. 이 앞쪽에서 20%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참고해 보셨다가 여러분도 족저근막염을 운동으로 바꿀 수 있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적 변화를 이루어지는 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초점 맞춰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지간신경종죠. 발가락, 코, 구조, 모양, 형태로 보는 지간신경종. 네, 이거 똑같이 구조, 모양, 형태, 균형이 뭐요? 나도 모르게 이미 와 있는 걸 모르고 확인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버리면 잘못된 운동이라고 했죠. 이 잘못된 운동은 지속적인 균형을 무너지게 하고 더 심하게 무너지게 만든다. 이것이 아프고 다치고 재발되는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것이 통증과 염증이 커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원인 분석을 제대로 했으니까 바른 운동, 좋은 운동, 신체 밸런스 운동 통해서 균형을 향상시키거나 균형을 회복시키면 구조적 변화를 선순환시키면 반드시 개선의 효과, 통증과 질병의 사라짐을 운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발미남이 여러분이 드린 정보인데 시간신경종이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질병으로 보는 것이 전부예요. 근데 이거 지간신경종 어느 정도 되어서 지속적인 통증이 만들어진 분은 완치되어서 하는 분들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평생 끌어안고 합니다. 약을 계속 먹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원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건데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간신경종을 풀었다 했죠. 발가락 코에서 뭘로 풀었죠? 운동으로 풀었어요. 그 운동 제목이 신체 밸런스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지간신경종 그러면요. 대부분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8에서 90%가 지간신경 만들어지고요. 여기 2지와 3지 사이 여기가 나타나는 거였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게 10에서 20%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동일하게 세계 통계고요. 여기서 지금 여기 노란 선 있죠. 노란 선. 여기 두 개의 노란 선들 뭐냐 이거죠. 여기 내측 족저신경이라는 것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것이 외측 족저신경이라는 겁니다. 이 신경들은 관련된 근육들을 움직이게 신호를 보내주는 것인데 이미 이렇게 지간신경종 족저근막이 만들어진 분들은 신체 통증도 심각하게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들이 지나가는 우리는 여기를 갖다가 중족관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족관절. 중족관절 부분이 마디가 굵어지죠. 이렇게 주먹처럼. 이게 붙어가지고 신경을 누를 때 처음엔 잠깐 아프다가 점점 여기 관련돼가지고 코, 뼈, 관절, 근육신경이 마비도 굳어버리면 아예 벌어질 생각 아닙니다. 발가락 벌어지는 신경, 근육신경, 발가락을 모아주는 근육신경들이 아예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텐션이 없으니까 정해진 간격이 아예 붙어버리면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지간신경종이다라는 것이 돼서 운동으로 풀어요. 잘못된 운동이네? 그러면 이 잘못된 운동을 확인하고 봤으니까 바른 운동, 좋은 운동, 신체 밸런스 바꾸면 사라질까? 네.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미남은 확인해 보니까 사라지는 걸 확인해 왔으니까 여러분이 설명드린 거니까요. 나머지 병원 처방, 대책 처방하는 거 다 옳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맞고 옳은 거지만 더 좋은 방법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가 되고 여러분에게 유용하지 않겠나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한 자료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발가락 코와 4가지 발가락 통증 3번째 하게 준비해 볼게요. 이게 심각하죠. 이 발가락 통증 4가지 발가락 통증은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요 뒤에 소근막류 얘기하지만 4가지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무죄반증, 소근막류 이게 소아 청소년까지 내려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병원에 가면 이거 그냥 이게 원인을 모릅니다 밖에 없어요. 소아 청소년 병원 와서 원인을 모르면 척추측만이 나와 들어가면 원인을 모르면 잘 모른다고 해요.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이미 대를 이어서 유전 속에는 코, 뼈, 관절, 근육, 신경이 약해져 있다, 무뎌져 있다요. 지금 휴대폰 본다고 해서 노트북 한다 해서 오랫동안 하는 건 나쁜 자세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농번기 사회에서 신체 활동이
지금 사회인들보다 10배, 30배, 50배, 100배 많을 때는 그런 통증들이 훨씬 적었다는 거 여러분 확인했잖아요. 확인해 왔잖아요. 하지만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운동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운동의 양이 줄어들어 버리면 코어가 약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신체 활동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내가 발가락 코어를 확인하고 운동하면 신체 활동이 많아지는 바로 운동이 되는구나. 이거를 건강과 연결시키면 직결된다는 것도 알게 된 겁니다. 무죄반증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구조 모양 밑에 밸런스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운동과 근육이 무너지면 통증, 염증이 생긴다는 거죠. 동일하게 이 염증과 통증을 없애는 방법은 바른 운동이고 균형이 향상되면 피부로 나가는 진짜 발가락에서요. 겨드랑이에서 몸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한둘이 아닙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걸 5대 발언 중에 한 가지인데 냄새 나는 거, 침 무르는 거 이게 다 나옵니다.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약하게 나오냐 아주 많이 나오냐 다를 뿐입니다. 이게 개선이 되는 과정이죠. 개선이 되어버리면 통증 증상이 없어진다는 거고요. 얼굴의 톤, 몸의 톤, 탄력, 주름의 변화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뭔 얘기냐면 발가락 코에서 운동으로 이거 안 고쳤네. 무릎 통증 아니고 4가지 발가락 통증을 풀어냈다는 거죠. 자, 뭐냐면 무지반증이 이럽니다. 무지모지가 외반, 오지 쪽으로 틀어진 걸 얘기합니다. 이게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의 무지반증은 이겁니다. 한쪽만 틀어지는 경우, 양쪽 다 동일하게 틀어지는 경우를 특징들을 볼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양쪽 다 틀어지는 분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기 자신의 통증을 못 느끼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굳이 표현하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부대끼고 오는 거는 통증으로는 느끼지 않는데 몸이 부대끼고 뻑뻑하고 거북한 거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뭔가 하고 움직이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고르게 틀어진 분들은 지속적으로 움직인다. 쉬지 못하고 평생을 이거를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쉼없이 쉬고 싶을 때 못 쉬잖아요 말해주면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이게 뭐죠? 라고 말하는데 곧 내 몸이 틀어져서 신경의 흐름, 근육의 흐름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분도 있더라. 지금 염증이 빨갛게 들어오는 부분들 이곳은 이미 염증이 있어서 틀어지는 것은 무죄반인데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 지금 내가 별표 친 자리에서 뭐가 생기냐면 염이 생기고 더 심해지면 염증이 되는데 색깔이 붉은색이죠. 시골의 어머니는 이렇게 저희 어머니 뻘떡우리해진다 그래요. 여기에 색깔이 들어오면 통증이 만들어지는 신호입니다. 이게 염되다가 염증화되면 신발을 신으면 닿는 부분에 너무 아파서 이렇게 진행되신 분들은요. 신발이 예쁜 신발 찾아보시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예쁜 신발 포기했으면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죠. 지금 적당한 신발, 지금부터라도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준비하시고 하고 너무 예쁜 신발 꼭 신는 시간대 내가 어떻게 강단에 선다든가 또는 누굴 만난다든가 잠깐 신는 건 신으세요. 하지만 그 강단과 만나는 시간 외에는 편한 신발, 넉넉한 신발로 좀 바꿔주세요. 제발 하세요. 본인의 삶과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무죄반증 문제 없습니다. 많이 줄어들 건데 이미 여기에 유전 내려가 버리면 또 언제 오냐면 여기에 코어가 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와버립니다. 넓은 신발 신어도 와버립니다. 이거를 나이 들어서 왔는데 지금은 발미남이 확인해 보면 30대 이하의 발과 30대 이상의 발은 정확히 말하면 40대 이상의 발은 완전히 다른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완전 다릅니다. 지금 신발 업자들이 헷갈립니다. 옛날 신발 패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점점 발에 대해서 신발에 대한 변화가 엄청나게 올 겁니다. 옛날에 뼈조끼도 많이 신었지만 지금 거리 나가보십시오. 뼈조끼도 몇 명이 신습니까? 그죠? 그 근거는 뭐냐면 이미 발가락의 통증, 염증, 또 신체 통증, 염증 질병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연령의 제한이 없다를 반증해주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제반증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료 준비했습니다. 여기 1단계 정상적이지만 부모님에게 이미 있다 그러면 얘기는 하는 게 좋아요. 두 분이 한 분만 있다면 50% 있다고, 두 분도 있다면 거의 99%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온다. 근데 지금 소아청소년은 코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온다. 더 빨리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 아빠들, 그리고 부모님들, 할머니는 손주, 자녀들에게 관심 있게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1단계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2단계는 15도 이상을 터뜨렸을 때 15도. 이걸 초기 증상, 2단계 증상이라고 그러고, 이 3단계는 25도, 30도, 4단계는 거의 45도, 40도, 45도 넘어갔을 때 수술하세요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요즘은 또 정직한 원장님들은 통증이 없어요. 견딜만 하면 가세요. 이런 분도 계신답니다. 그럼 위안 삼고 온다는데 반드시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틀어진 정도가 심해서 잘못된 운동이 지속되니까요. 그러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염만들어 찡을 만들고 거기 통증이 따라온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요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이 신발과 흙이 사라진 인공구조물 문안에서는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발가락 코어와 4가지 발가락 통증 3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발가락 코어와 4가지 발가락 통증 4번째인데 소근막류 이거 모르는 분들 허다합니다. 무지해반증도 지금 그렇게 흔하고 많이 알려져도 모르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방치하지 마세요. 확인하세요. 내가 엄지발가락 좀 틀어지고 있다. 새끼발가락 틀어지고 있다. 예쁜 신발 빨리 포기하세요. 그리고 발가락 코 확인하고 이것을 보완하고 살릴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살 길이고 생활입니다. 그럼 하는 운동이 뭐냐? 일상생활, 서는 거, 걷는 게 자체가 바른 운동, 좋은 운동, 신체 밸런스 운동이니까 거기에 집중해 보시면 소근막류 변화 오는데 똑같이 구조입니다. 구조적 변화가 나빠지느냐, 잘못된 운동이냐, 바른 운동에 따라서 통증 연동이 생기고, 바른 운동 향상시키냐, 능력 뭐냐, 구조적인 밸런스를 회복시키냐, 균형을 회복시키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개선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발가락 공호에서 통증을 제거할 수 있는데 소근막류는 이런 겁니다. 사진에 보신 것처럼 오지 발가락, 지골과 중족골이 만나는 관절 이 부분이 발가락의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튀어나오고 무지의 반증과 동일하죠. 그죠? 특히 이 소근막류는 무지의 반증이 있는 분들에게 되게 많은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증상입니다. 이렇게. 한쪽만 있는 분들 되게 많죠. 이런 분들은요. 신장 방광부터 반드시 바깥쪽 어깨 통증이 오는데 그냥 어깨만 보는 분들이 허다해요. 아닙니다. 반드시 발가락에서 시작하는 어깨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참고해 보시면 발가락 어깨를 풀면서 위에 있는 어깨, 우리 가슴과 등 사이에 위에 있는 어깨를 풀면 굉장히 빨리 효과 본다는 거. 신체 밸런스 운동의 비밀이고 발가락 코어 운동의 비밀이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소근막류 또한도 뭘로 바꿨죠? 운동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4가지 발가락 통증과 신체 밸런스 동 관계성은 뭐냐?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할게요. 원인이냐면 발가락 코어에서 4가지 통증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서고 걷는, 바로 서고 바로 걷는 신체 밸런스 운동. 그러니까 바로 서는 것, 모든 서는 것과 모든 걷는 것, 모든 신체 활동 움직이는 것, 사람이 서고 걷는 모든 움직임을 우리가 운동으로 전제를 둔다면 체육 스포츠 운동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부분적인 거니까 사람이 잠을 자고 서고 걷는 모든 움직임을 이게 신체 밸런스 운동으로 바꿔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나와요. 서는 게 바로되고 걷는 게 바로되면 뭘 만들어내냐면 잘못된 운동의 원인을 제거해버립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이것을 신체 밸런스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사람이 제거한다는 거죠. 제가 정말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확인을 시켜드려도 확인하고도 집중을 잘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면 또 알게 돼요. 아닙니다. 그건 본인이 각인을 안 하기 때문에 신체 밸런스도 이걸
잘 이해하고 난 다음에 잘못된 운동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구조적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 구조적 문제를 바꾸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구조가 회복된 게 보여지지 않으면 운동을 안 했다는 게 되는 거고 구조가 회복되면 운동에 집중했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운동에 집중하면 반드시 염증과 통증은 제거된다는 것을 본인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죠. 불가능하다고 하죠. 왜? 그렇게 만들어낸 국가와 전문가들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강조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거죠. 균형, 구조, 모양, 형태, 회복을 운동으로 발가락과 신체 통증을 사라지게 했다는 겁니다. 발가락과 신체 통증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에 대한 정보를 오늘 매번에 화요 줌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시고요. 꼭 신체 밸런스 운동에 집중하셔서 저는 체험만 하지 마세요. 체험한 것은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체험단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냐면 체험이 뭔지 알았어요. 체험, 뭔가를 해봤는데 생각과 마음속에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뭔가 해본 것 같은데 이건 체험입니다. 근데 제가 만들어낸 용어, 신체 밸런스 운동의 특징, 체험, 체득. 내가 그때 뭔가 이거 지금도 할 줄 알고 누가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지금 경험해서 내가 박고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체득했다 그래요. 생각과 마음속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몸의 결과물로 갖고 있는 사람을 체득하였다 그래요. 그걸 갖다가 발가락과 신체의 통증을 사라지게 한 사람들의 증거다 말이죠. 이걸 구조적 회복, 균형 회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걸 촬영을 해주는 것이 밸런스 케어 2000 회원 모집이라는 제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전체 정리해 드린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가락 코어를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운동이 반복되어져서 내가 통증과 염증을 만들고 있다가 초점해 주시고 이것이 뭐냐면 내가 아파서 병원 갈 때는 이미 타이밍이 중간 이상에 늦었다. 늦었다. 너무 늦게 가지 말고요. 아까 힌트 드렸죠? 근육이 출발점과 부착점만 확인해봐도 이게 먼저 심각하구나 알게 되는데 뇌는 통증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나타나냐? 서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걷는 게 이상하게 걷는다는 거죠. 이걸 잘못된 운동으로 해석하고요. 이것을 서는 게 바로 서게 만들고 걷는 걸 바로 걷게 만들어 놓으면 신체 밸런스 운동을 모두가 시작하게 되어서 염증과 통증을 제거하는 좋은 결과물을 운동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교육, 오늘의 세미나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오늘 두서없이 달려왔는데요. 동일하게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고, 만약에 질문이 없다면은 오늘 발가락 코 한번 올려서 내가 정말 이게 발가락 코어를 확인했을 때 잘못된 운동이 되는데 이 잘못된 운동으로 어디 쪽 신체 어디 부분이 염증이 생기고 있나요?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 앞에서 말한 세미나 내용에서 뒤에 발가락 같이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 질문해도 좋습니다. 우리 김정희 선생님은 늘상 안부 인사하고 채팅으로 들어오셔서 인사해주는 네 반갑습니다. 오시든 수고 많으시죠?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최윤정 님이 저기 채팅에 올리셨네요. 원인이 신발 때문일까요? 그랬는데 근본적 원인은 저는 어,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봅니다. 이걸 한 가지로 묶어 놓으면 인공구조물 현대사회 문화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편리와 좋으라고 만드는 구조물들을 이렇게 하는데 대표적인 신발 맞습니다. 신발. 플러스 그 신발을 신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건물 내부에 있는 인조 대리석 이런 환경 속, 그 다음에 고무바닥 여기를 우리가 움직일 때에 발가락 코어들이 지속적으로 망가지는데 뼈 관절과 근육과 신경이 마비되어 가더라를 찾아낸 것이 발밀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팁이니까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려면 오늘처럼 잠깐이라도 발바닥 찍어서 올려주면 아, 예, 이렇게 잘못된 운동통에서 여기가 신체에 문제되게 지속적인 잘못된 운동 하고 계십니다. 이 운동을 평생 하고 있네요.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게 더 민망하니까 그냥 어디가 아프게 잘못된 운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지. 제가 여기 또 보면서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오늘 제가 발 사진 올리신 분 볼 때에 제가 금방 얘기한 걸 이해하고 아 앞에 세미나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참고로 내가 어디 아프게 운동합니다. 그러면 아 이미 중간 단계 이상의 나쁜 환경성에 처해 있구나라고 해서 얘기하시면 좋아요.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요. 찾기 쉽고 그러면 내가 통증이 아직 못 느낀다. 무릎이나 발목이 못 느껴도 근육이 시작점과 끝 발가락 코어 근육 시작점 끝에 터치를 눌러보고 세게 눌러보면 통증이 다 경락을 보지 마세요. 그거 구조 바뀌어버리면 다 움직이는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인했어요. 이게 움직이는구나. 혈자리와 경락의 자리는 코어가 틀어지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봐도 사실적인데 이걸 굳이 여기 사이에 어디가 혈자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찾아내는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은 분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셨다가 근육의 시작점을 공부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터치해 보시면 아 통증이 나오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 하시고요. 이 뇌, 자기 생각과 마음 속에서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계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 발바닥 사진 올린 거 리딩 하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자, 오늘 올린 분은 둘, 넷. 오늘 참 제가 길게 잘한 것 같아요. 자, 처음 올린 분 볼까요? 자, 아까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구조, 그러니까 균형이죠. 모양, 형태. 이런 부분을 보면 이미 코, 발가락의 뼈 관절, 그 다음에 근육, 신경의 변화가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 발가락 코에도 문제가 와 있지만 이 발가락 코어의 문제는 신체와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신체 활동, 움직임이, 운동이, 일상생활이, 체육이, 스포츠가 모든 신체 활동이 잘못된 운동이 되게 해서 내 신체 부위를 계속 아프게 하는 잘못된 운동을 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자, 또 설명 안 할 겁니다. 자, 오늘 올리신 분의 성함이 이별표 채님이시에요. 이분이 보면 공유해 주세요. 지금 여보세요? 자리 화면 들어와 공유해 주세요. 계실까요? 네, 말씀하세요. 화면 공유해 주세요, 선생님. 아, 그렇군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어,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아직 조금 서툰 부분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자, 보이시면 한번 오케이 한번 해줄래요? 얼굴 보이는 분이 별로 안 계시구나.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별로 안 보이시고 여기 이렇게 보고 자, 빨갛게 보이면 어떡해. 보이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이 별표치님이신가요? 아, 아닌가 보네요. 그럼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자,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폐기관지, 소화기 쪽에 문제가 오고 있고 정도가 아주 심하게 일상생활 속에 운동이 잘못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곧 꼬리뼈 종골 쪽에 관련돼 가지고 허리 쪽에도 반복되고 있고 이게 생식기와 골반 쪽에 전체 묶여 있다고 보십니다. 허리, 꼬리뼈, 골반은 세 개를 함께 묶여 있어서 움직임이 같이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통증이 생기면 자꾸 긴장을 하고 움직이려고 딴 데로 움직이려니까 굳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반복되고 있고 어깨 가죽이 탁 쳐져 있는 부분이 문제가 다 만들어지는 잘못된 운동 속에서 통증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통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겠다면 통증 속에는 염증이 연결된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오늘 세미나 내용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잘못된 운동이 되고 있다. 뭘 통해서? 발가락 코를 통해서. 그러면 오늘 제가 본 것이 맞다면 이거는 잘못된 운동으로 만들어진 활률이 80%에 가까이 된다.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최윤정님이 채팅을 잠깐 올렸는데요. 지금 맞습니다. 신발을 찾기 어렵죠.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큰 신발 신으세요 했는데 이제는 발가락 운동용고 전용 신발을 만들어 놨으니까 다음에 담당자에 문의해 주시면 좀 이제 쉽게 보일 것 같습니다. 최윤정님 참고하세요. 발가락 운동용고 전용 신발을 만들어 놨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이름이 안 보이는군요. 자, 이분은 마찬가지 자세히 보시면 지금 보이는 발가락 지골들이 쪼르륵 앞장에 눌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가락이 자꾸 올라가서 끝이 세모 모양 되는 분들은 이게 위장 쪽에 문제가 커지고요. 머리는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분들이 해요.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아니에요. 나이에 관계없이 엄지발가락의 첫 번째 마디에 굳은 살이나 모양이 이상해지는 것은 대부분이 머리와 연결되는 케이스, 머리와 연결되는 잘못된 운동이 연결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이분은 목과 어깨 쪽의 문제, 그리고 혼자 집에 있으면 무기력해지고 늘어지는 환경 속에서 노출된다는 것. 이런 운동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볼게요. 이분은 특히나 아주 이런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왜 혼란스러워하냐면 젊었을 때는 내가 참 뭐든지 마음만 했어요. 내가 참 힘이 좋았어요. 추진력이 좋았어요. 나는 뭐 남자들 못지않게 참 많은 일을 해왔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할 정도로 있는데 근데 이분은 나이 얘기 말하고 노화 얘기 많이 하는데 나이 먹을수록 점점점 이게 뚝뚝뚝 힘이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빨리 진행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특징이 뭐냐면 피로회복이 느려져요. 굉장히. 여러분들 참고해 보세요. 이런 분과 같은 특징의 발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확인해보고 나도 이렇게 맞네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과 허리 쪽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 바깥쪽 어깨 쪽에 아주 고질적인 통증을 수반해서 가져오는 잘못된 운동을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다는 게 되면 이런 모양의 구조, 균형을 갖고 있는 발가락 코어의 주인공들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있다면 정말 훌륭하면 이걸 방치했다가 병원에서 시간과 돈을 들이면서 소모하는 것 내가 일상생활에서 통증 속에 아주 질 떨어지는 삶을 속으로 해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귀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요분은 자세히 보시면 힘을 줘버렸는데 주름이 참 많죠. 주름이 많다는 것은 가는 주름, 굵은 주름, 평주름, 주름을 세 가지로 좀 구분합니다. 가는 주름, 굵은 주름, 평주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걸 굳이 설명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시골 논에 물이 안 들어가면 바닥이 쪽쪽 갈라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대사순환 이렇게도 좀 표현하는 분도 많고요. 저는 이 4대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4대강. 구조가 틀어지면 4대강 길이 막힙니다. 물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혈액, 림프액, 신경 또는 경락
경혈 또는 생체 정기라는 표현을 쓰죠. 네 가지. 이게 막히게 되면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분도 평소에 혼자 집에 계시면 늘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걸 벗어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깥쪽 어깨 주름 문제와 허리 쪽의 문제가 지속적인 문제가 반복되면서 이런 분들은 초기에는 디스크적인 허리 통증을 많이 듭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방치하고 계속 잘못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면 허리 쪽에는 디스크와 협착증이 복합되는 영향을 많이 갖고 오게 되는 상태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참 수술, 시술 이런 부분에 자꾸 노출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은 수술과 시술을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시술 비용이 훨씬 비싼데 저렴한 걸 이해하는 건 많아요.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저렴하든 비싸든 관계없이 나는 안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안 하면 좋겠고 그 전에는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거에 초점 맞춰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정보, 여러분이 찾고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드리는 정보가 귀한 정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자, 박별표 숙님이시네요. 박별표 숙님. 이분 아마 병원에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병원 침대 같아요. 발을 보니까 순환기 쪽에 아마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발이 깨끗하신 분들 있죠? 안 걸은 지가 오래됐다 뜻이고 잘 못 걷는다 뜻이 됩니다. 여기. 굳은 살이 없고 발이 어린아이 마냥 깨끗하다 그러면 8, 90%는 순환기 쪽에 문제 있다. 뇌졸중, 중풍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당뇨가 심해진다든지 또는 저기 안쪽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아주 크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 요게 조금만 들려 잘 찍혀주면 좋을 텐데 사진 확대가 좀 안 되네요. 이게 어떻게 찍어서 어떻게 올렸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대로 읽는다 그러면 지골 중족골 어깨 쪽에 문제, 통증 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염증이죠. 그리고 신장 방광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신장 방광은 신장은 거르는 쪽이 장기이고 방광은 걸러놓는 노폐물 찌꺼기들을 저장했다가 소변으로 내보내기 전에 장기죠. 그러니까 신장 방광 쪽에도 많이 안 좋은 이를 갖고 있고 위장 소화기조도 갖고 있어. 그러면 위장이 안 좋은 것은 또 머리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혈압, 물길과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참고하셨다가 이런 분들은 지인의 가족분들이 지골, 중족골 또는 발가락, 코 딴 데 다 마사지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릎과 무릎 이하에 지속적인 마사지를 해주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그냥 마사지보다도 운동용구 착용시켜놓고 마사지 운동시키고 잠깐 걸을 수 있으면 잠깐 걷는 동안도 운동용구를 착용시켜서 하게 되면 좀 더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신체 밸런스 운동에 가까워지는 운동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하루속히 쾌차하시고 병원 퇴원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 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분 같아요. 동일한 분. 크게 찍어서 보냈군요. 아마 박별표 스님이죠. 같은 분인데 사진 1, 사진 2 이렇게 올렸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신장방광 문제, 위장 문제, 어깨 문제, 그 다음에 머리 문제, 순환기 쪽이 문제니까 요거 심하기 전에 운동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안 들었을 텐데 운동 많이 하는 거 플러스 바른 운동에 대한 정리 확인하고 내 발가락 코어를 확인하고 가장 바른 운동, 좋은 운동 가까운 신체 밸런스 운동의 시작점을 찾기 바랍니다. 라는 분의 얘기를 하고 오늘 마지막 분에 바로 리딩하는 걸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올린 게 여기 마지막이니까요. 자, 공유 중지하고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감사하고요. 리딩하는 것도 같이 공유해 봤는데 제가 진단한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이 발가락 코어를 통해서 뼈, 근육, 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방법에서 새로운 운동 또는 예방과 치료를 하는 운동, 이런 운동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큰 정보가 될 것 같고, 제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이미 학술 자료나 검증된 논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릴 때 너무 어려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료는 방문했을 때 정말 궁금합니다. 이러이러한 통증에 이러한 염증에 대해서 정말 좋은 예가 있을까요?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오늘 네 가지 발가락 통증 질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가 경험한 분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것을 의심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시작이라도 해봐도 손해볼 게 없으니까 다른 운동은 부작용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는지 없는지 있으시면 마이크 터치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2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자, 채팅에 뭔가 올려놓은 것 같아요. 볼까요? 이분이 누굴까요? 송영인님, 오늘 참여하신 분이네요. 마이크 켤 수 있을까요? 무지 예반증이 심한 편으로 앞쪽 발바닥이 아파 병원에 가면 수술하라 하는데 수술 안 하고 바른 자세, 운동으로 해결될 수 있나요? 랄까요? 이게 되죠. 되는데 오늘 설명한 방법이 일단은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같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고요. 정의, 발가락 코 강화 운동. 이걸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 너무 짧고 길고. 잠깐만요. 다음 시간에는 요 무지해반증에서 한번 자세히 풀어드릴까요? 무지해반증에서 한 번 더 들어오셔서 좋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 담당 전화해서 발가락 코 강화 운동. 아마 이 무지해반증 심한 분들은 이미 엄지발가락이 구부리고 들어주고 구부리고 들어주고가 생각하면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뼈, 관절, 근육, 코가 마비되고 굳었다. 심한 정도에 따라서 더 많이 굳었다는데 수술하신 분들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더 못 움직이다는 거죠. 그러면 모양은 돌아왔는데 나중에 반드시 재발됐다는 걸 확인했어요. 제가 그렇다가 아니고요. 해보신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뭐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수술했다가 재발되신 분들 보면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송영임님 참고하셨다가 반드시 신체 밸런스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도전해 보시고 모양이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수술한 것 이상으로의 회복된 효과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동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운동 용구 착용하고 난 다음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에 참고해 보시고요. 운동 용구는 무제반증을 수술한 도구가 아니라, 무제반증을 치료한 도구가 아니고 신체 밸런스 운동을 하는 도구이다로 이해해 주시고 운동으로 무제반증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해해 주시면 오늘 송영희님에게 드리는 정보는 충분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잘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문의를 전화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 한번 예약을 하고 얼굴 보고 발가락도 같이 리딩 해보고 하면서 확신을 가졌을 때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영희님 대답되실 걸로 보입니다. 대답이 아마 의논해 온 내용에 답이 됐을 걸로 보이고 부족한 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분 또 있을까요? 오늘 제목 정했던 거, 소제목, 족저근막염, 지방신경종, 그 다음에 무지예반증, 소건막류, 이건 다 염증이 되는데 염증이 근본적인 원인보다는 염증이 왜 생겼느냐가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그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구조적 밸런스와 운동 능력에 있더라. 그게 어디냐? 발가락 코에 있더라에 초점만 보면 이게 잘못된 운동과 바로 운동, 신체 밸런스 운동을
구분할 수 있는 원인 분석이 가능하다에 초점 맞춰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